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도 이제 역시 추나요법의 급여로 그 추나요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침 물치료, 침 부항 등과 같은 것만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보험 급여로 인해 가지고 정부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를 좀 부담해 줌으로써 환자분들이 이제 부담 없이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치료율도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침만 맞을 때는 이제 단순하게 근육을 푼다던가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추나요법으로 아주 이제 몸의 구조까지 좀 바르게 해줌으로써, 이제 상당히 효과가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좀 경제적인 부담으로 좀 잘 못 받았다면은 이제 급여화로 인해 가지고 50%에서 20% 정도의 혜택을 받으니까 이제 부담 없이 치료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나기법에는 이제 크게 이제 단순 추나기법과 복잡 추나기법 이렇게 있죠. 단순 추나기법과 복잡 추나기법이 있는데, 이제 단순 추나기법에는 이제 이제 좀 가볍게 하는 방법이고, 복잡 추나인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기술이 더 들어가고 치료 효과도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리뷰해 본다면은, 단순 추나기법에는 이제 관절을 움직여서 풀어주는 관절 가동, 관절을 움직이는 거죠. 붙어 있는 걸 계속 움직여서 풀어주는 이제 관절 가동 추나기법이 있고, 근육을 이제 쭉 누르거나 압박을 해가지고 풀어주는 근육과 근막을 풀어주는 근막 추나기법이 있고, 관절 부위의 주위의 근육을 늘려서 풀어주는 관절 hin연추나, 그러니까 요걸 이제 살살 늘려주는 방법이죠. 관절 가동을 이제 쭉 크게 움직여가지고 좀 풀어주는 방법이고, 관절 hin연은 관절 근육을 늘려주는,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좀 늘려줌으로써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복잡 추나요법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관절 가동 추나는 이게 관절이라고 이제 서서 이렇게 좀 움직여가지고 살살 풀어주는 거라면, 관절 가동 추나는 이렇게 쭉 밀다가는 딱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힘을 팍 줘가지고 이제 그 관절을 교정을 딱 해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데, 관절 근육을 푸는 방법은 이제 관절을 서서히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그걸 본다면은 이렇게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이 있으면 이제 관절 부위에 요게 이제 살살 이렇게 좀 어깨 관절입니다. 어깨 관절을 살살 움직여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건 관절 가동 추나기법이고, 이것을 관절 가동을 하는데 뭔가 이제 마지막에 잘 안 되는 경우, 이제 딱 해서 이거 끈 느낌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딱 하다 보면 쭉 가다가 딱 걸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순간적으로 힘을 탁 줘가지고 요것을 그냥 체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쫙 안전한다든가 하는 게 관절 가동추나, 일단 방법 가동추나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관절을 이렇게 계속 천천히 움직이는 방법이요. 관절 교정추나는 쭉 움직이다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상태에서 순간적인 힘을 짧은 진폭으로 탁 줘가지고 그 순간을 탁 어긋난 걸 탁 맞춰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관절 가동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교정 추나 기법이 이라고 있는데요. 근막 추나가 있고 복잡 추나 기법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 교정 추나 기법은 무엇인가? 관절 교정 추나 기법은 이제 충격 치료를 동반한 가동화 기법으로 이제 빠른 속도와 작은 진폭, 어느 정도 이제 끝 느낌까지 딱 가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힘이 팍 하면 힘이 안 가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가다가 딱 몰다가 딱 뭔가 딱 걸리는 데서 탁
시켜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와 적은 진폭, 폭이 넓으면서 이제 좁으면서 힘을 상해서 치료하는 직접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부학적인 접촉점을 이용해가지고 이것은 관절 교정 춘화는 그냥 단순하게 대략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부위를 알고 이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순간적인 힘을 해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속도나 진폭이나 방향을 속도, 진폭, 방향을 조절해가지고 고속, 저진폭, 거진폭의 동적인 교정을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또 이용해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춘화요법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툭툭 소리나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시원하기도 한데요. 이것이 이제 꼭 이것이 이제 소리가 나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요것이 이제 상당수 한 60~70%에 있어서는 이제 연발음이 들립니다.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좀 관절 가동에서는 뭐 잘 안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탁 키면은 이제 우둑 하면서 뭔가 연발음이 발생하는 경우 하면서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단순 가정투나 에서는 이제 관절 가동 춘화기법이나 신현축밥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에서는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이게 관절 교정 춘화에서는 이제 빠른 속도로 하면은 우두둑과 함께 이제 빨리 치료가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 교정 춘화기법의 시술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죠. 이제 요 구조가 어디에 어떻게 되는가 엑스레이를 보고 분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치료 부위를 국수화시켜가지고 환자를 이제 이완시켜서 치료 부위를 조절해서 잘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위치에서 환자와 호흡 등을 맞춰가지고 등척성 운동을 이용해서 하는 이완요법으로 충분한 이완을 한 후에 고속 저진폭. 그냥 이것이 많이 긴장이 되어 있는 데서 팍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할 때는 이제 충분하게 이완을 시킨 다음에 고속 저진폭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절 교정 춘화기법을 할 때는 이제 치료를 이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부위를 정하고 해부학적인 지식과 이제 기술도 같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안다고 해도 기술이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또 이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숙달과 노력에 의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기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수둑 하니까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상당한 수련에 의해 가지고 테크닉이 누적이 돼야지 이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기증도 있죠. 근기증에는 급성 염증성 관절증이라든가, 이제 급성 골절이라든가, 탈구, 인대파열, 과불안전성, 감염이 있다든가, 동맥류라든가, 급성 척수증, 급성 마미 증후군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이제 강하게 하다 보면 이제 손상이 되면서 증세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증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적응증에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요추와 경추죠. 요추, 경추, 협착증과 같은 질환에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요런 여기 이제 경추가 있고 또 이제 허리, 흉추, 요추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경추 온열 검사로 어느 부위에 통증이 많이 오는가 그걸 CT나 MRI를 봐서
직접 디스크 간격 등을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할 건가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 촉진을 하고 정확한 부위를 촉진을 하고 순간적인 힘을 가해서 그것을 좀 교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약간은 이제 잘못되더라도 이제 다른 단순 추나에서는 이제 뭐 가벼운 실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정 추나에 있어가지고는 이 부위가 딴 부위로 흐른다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이제 이 경추 부위에 추골동맥이 있습니다. 추골동맥.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동맥이 있어요. 동맥이 빨간 선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여기 추골동맥에 보면 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유연성이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나이가 많이 드신다든가 이제 퇴행성이 있다든가 하는 분들은 요 부위가 이제 굳어 있게 됩니다. 굳어 있게 되는데 이거 상관적으로 탁탁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혈관이 막힌다든가 출혈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제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증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는 정확하게 요런 가동이라든가 운동성 같은 걸 이제 풀어주고 또 이제 요것을 확인을 해봐서 되는가 안 되는가 해보는 경우에 이제 요게 좀 잘 고개를 이렇게 고개를 이쪽으로 한다든가 함으로써 이렇게 해보면은 어찌하니 그냥 넘어갈 것 같다든가 어지러운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엔 세수를 하다가 동맥에 경추 추골동맥에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에 이제 뇌로 혈액을 공부하는데 영향이 줘가지고 이제 증세를 더 악화되거나 이제 어디 뇌출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교정요법을 하는 경우에 주의할 것 중에는 경추 등 균형 상태를 보아가지고 체형을 경추, 요추, 흉추, 턱관절, 골반 등 균형 상태를 봐가지고 체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한다고 국소적인 부위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체형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국소에 매달리다 보면 이제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형을 한번 확인해보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척추 교정요법에는 이제 장골 교정요법, 장골 있죠. 장골의 교정요법, 평골의 교정요법, 견흉관절, 어깨하고 흉관절, 슬관절, 무릎관절이죠. 무릎관절, 족관절 등의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건 관절 교정 치료를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탈구 교정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복잡추나는 좀 다른 것으로서 이제 뼈가 빠졌다는 경우죠. 이제 흔히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뼈가 어깨가 빠진다든가, 팔꿈치가 빠진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 턱관절도 많이 빠지죠. 그런 경우에 치료하는 방법으로 턱관절 교정법이라든가 상완관절, 요거를 탈구되는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척추 교정 치료와는 다르게 상당한 테크닉이 필요하죠. 뼈진 것을 해부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고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제 어설프게 알고 하다 보면은 더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 체질체형 건강방송 김수호입니다. 오늘은 척추 추나요법 중에서 이제 복잡추나 가장 핵심이 되는 관절 교정 추나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범의 우리들 체질체형 건강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